안녕하세요. 아수학의 주쌤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수학을 굉장히 쉬운 과목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도 쉽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을 매우 어려워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처럼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중 수학을 어려워하고 학습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수학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쉬운 강좌가 될 수도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좌는 아니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는 학생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진짜 어려운 과목일까요? 수학은 재능 있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걸까요?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보통 학생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수학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마음 잡고 수학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책을 펼치면 아는 게 별로 없죠. 수학은 선행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전에 배운 것들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힘만 들고 시간만 보내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께 의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학책을 열심히 보고 터득하면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나아져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책을 붙잡고 끙끙대면서 시간만 보내기 일쑤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잘못된 부분을 알아가고 고쳐가며 공부 방법을 바꾸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이 뭘까요?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학습 효과를 얻기는 어렵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수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수학이 뭘까요? 수학이 철학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학의 출발점이 철학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철학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필라소피라고 하여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탐구, 판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도 하죠. 현상을 관찰하여 진리를 탐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학은 뭘까요? 수학은 오로지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관찰 과정이 없고 중요한 것은 논리가 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철학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현상을 보면서 탐구하고 판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통해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모든 과정을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학생들은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고 답안을 확인하고 맞으면 내가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틀리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혹은 공식을 찾아보고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은 공식이 나온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에도 이렇게 푼다 라고 풀이법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푸는지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수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하는 과정 중에 혹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원래. 이건 원래 그래. 원래라는 말은 그냥 방법을 익혀서 그대로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수학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수학과 가장 연관이 많아 보이는 산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는 뭘까요? 수학과 산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나요? 보통 학생들은 어려운 산수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산수와 수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고하는 겁니다. 반면에 산수는 내용을 익힌 후 반복 연습하여 익숙해져서 그냥 문제를 보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면서 내가 수학이 아니라 산수만 열심히 했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진짜는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산수만 열심히 반복 연습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수학이었던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산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수학을 산수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과정 없이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산수만 반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익숙하게 연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수학의 학습 목표가 뭘까요?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수학의 학습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수학 학습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력이 있으면 점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수학의 학습 목표는 뭘까요? 바로 두뇌 개발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IQ를 높이는 과정인 거죠. 수학을 제대로 열심히 하면 반드시 IQ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수학과 운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더 나아가 건강을 지키는 거겠죠.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축구나 야구 등 특정 종목을 열심히 하는 것은 몸이 좀 더 튼튼해질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결코 건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제대로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운동해야 몸도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은 두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어떤 요령을 익히거나 문제 해결책만 찾아서 문제만 잘 푸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균형 있는 두뇌 개발이 되지 않겠죠.
퍼즐을 푼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바둑을 둔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수학 못지않게 두뇌 개발을 해줍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 두뇌가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교과 과정은 균형 있는 두뇌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자, 이제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아시겠죠? 수학의 특성은 생각하지 않고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법을 익혀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수학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새로운 내용을 배웠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방법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원래 알았던 것처럼 방금 배운 내용을 문제에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기존에 알던 문제들과 별반 차이 없이 해결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습 단계에 맞는 수준까지 사고하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수학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수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부지런히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 원리학습 및 사고훈련을 통해 기존에 누락되었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연습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현행 학습 단계 또는 그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이 강좌의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강의는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학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